정형외과 김성민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복부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찍는 동영상이고 편집도 약간 부자연스럽고 해서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은 댓글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부 성형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복부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부 성형술은 피부의 처진살을 제거해서 사람 본연의 윤곽, 몸매 윤곽, 우리가 마네킹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네킹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복부의 처진살을 제거하고 원형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주는 그런 수술을 복부 성형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처진살의 모식도입니다. 모식도. A는 정상이겠죠. 왼쪽에 있는 A 그림은 정상. 피부에 이 노란 지방층, 피하 지방층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뼈대가 있는데 진짜 뼈는 아니고 탄력 섬유, 교원 섬유 같은 콜라겐, 일라스틴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피하를 모양을 갖다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체중이 갑자기 많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증가된 체중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B처럼 됩니다. 가운데 있는 모양 B처럼 피하 지방의 양이 많이 증가하고 피부가 이제 당겨지게 되죠. 탄탄하게 되겠죠. 보통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피부가 이제 좀 탄탄한데 사실 이렇게 그렇게 단면을 보면 썩 좋은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방층이 꽉 차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이 어떤 운동이나 식이요법 혹은 또 요즘은 베리아트릭 수술이라는 어떤 체중 감량 수술을 통해서 이제 대량 감량을 하게 되면은 일부에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오른쪽 그림의 C처럼 대량 감량 후에 피하 지방이 대량으로 빠지면서 이런 콜라겐이나 일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들이 이렇게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되면서 근데 이렇게 구조적인 변형을 일어난 것 자체는 처진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진살이 생기려면은 이게 어떠한 중력이 작용해야 돼요. 중력이 작용해서 아래로 처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깨살 같은 거는 처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 몸에 처질 수 있는 살이 고정이 안 돼 있고 이제 아래로 처지는 중력에 쉽게 영향을 받는 복부라든지 아니면 유방 외측 아니면은 팔, 다리 이런 부분이 되겠죠. 또 등허리 중에서도 일부 백롤이라 그러기도 하고 힙롤 또는 암롤이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서 정상에서 체중이 증가하고 다시 대량 감량 후에 이제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A에서 B로 변하고 B에서 C로 변하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복부 성형술은 어떤 이런 늘어진 피부를 절개를 하고 당겨줌으로 어떻게 리프팅 수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리프팅을 통해서 당겨줌을 통해서 C 상태의 피부를 A로 변하게 하는 걸 이제 이상적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그림은 레드존, 그린존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진살이 어떤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지 아래로 처진다 그랬거든요. 보면은 주로 명치 부분이나 유방 내측 또는 서해부라든지 이런 척추 부위는 레드존은 잘 늘어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한 고정이 안 되고 따라서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복부라든지 복부 전벽이라든지 아니면 회음부 아니면 넓적다리의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이런 데에 많이 처진살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등허리 척추 쪽에는 괜찮지만 양 사이드 쪽으로 힙롤이라든지 백롤 또는 어퍼롤이라고 하는 등 쪽에서 보면 이렇게 접힌 부분 이런 것들도 처진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처진살의 문제는 어떤 개인차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나이에 대한 것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은 좀 덜 처지겠죠. 그리고 어떤 이제 감량을 함에 있어서 어떤 운동을 병행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병행한 수술 후에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감량이 이제 완만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탄력 소모들이 회복할 시간을 또 주고 또 근육이 발달함으로써 어떤 이런 피부 윤곽이 그냥 대량 감량, 그러니까 운동을 안 했을 때 그 모양보다는 또 근육이 발달해서 좀 모양이 좋게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대량 감량 후에 피부 변화에 그 정도의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이 뭉친 걸 양성종양을 리포마 또 라이포마라고 합니다. 리포디스트로피는 뭐냐 하면은 지방의 이상 침착, 주로 이제 모양적인 경우를 말하는데 국소적으로 지방이 많이 침착되거나 아니면은 지방이 막 거의 없어서 막 뼈나 근육이 만져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 분포 이상을 리포디스트로피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처진살이 없이 그냥 지방 과다, 리포디스트로피만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지방흡입만 하면 되겠죠.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복부 성형술이란 리포디스트로피가 있으면서 처진살이 있을 때, 이 피부 처진살은 그 지방흡입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처진 부분을 절제를 하고 또 지방흡입도 약간 병행을 하면서 리프팅을 하는 이런 원리의 수술을 복부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림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통상적인 복부 성형술. 통상적인 복부 성형술은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간단한 수술이죠. 여러 가지 복부 성형술 중에 또 미니 복부 성형술도 있지만 저는 미니 복부 성형술은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분들은 이렇게 좀 대량 감량 후에 처진살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미니 복부 성형술을 안 하고 있고, 통상적인 복부 성형술은 이렇게 배 앞부분에 그 늘어진 피부를 절개하고 피부 파란 위에 있는 부분이랑 그 회음부의 피부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연결하는 봉합하는 이제 그런 수식이고, 배꼽도 새로 만든 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새로 만들어주는. 그럼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는 배꼽 위에 있는 피부가 어떻게 배꼽 아래까지 당겨지나? 그렇게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수술할 때 요 수술 테이블 각도도 잘 조정하고, 그리고 또 명치 부위까지 이렇게 터널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당겨주기 쉽게 하고요. 그래서 요 통상적인 복부 성형술은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예를 들어서 매시브 웨이트 로스 페이션트라 그래서 대량 감량된 환자 이면서 이제 처진살을 호소할 때 이제 복부 성형술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통상적인 복부 성형술을 하기 전에 이게 옆구리라든지 뒷구리를 보면, 뒷구리는 아까 말한 힙롤이라든지 어퍼롤 등에 이렇게 척추 이외 양 옆에 이렇게 접힌 부분, 그런 게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앞에만 당겨주는 경우. 그 옆에 있는 이제 벨트형 복부 성형술은 통상적인 복부 성형술을 하면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은, 단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복부 성형술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정도의 리포디스트로피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이렇게 살이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등허리에 힙롤이 좀 심하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당사자가 아니면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복부 성형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면 이렇게 복부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고, 통상적인 복부 성형술을 하신 분들은 이 벨트형 복부 성형술이 필요한 정도의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통상적인 복부 성형술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벨트형 복부 성형술은 360도 서컴퍼런셜 압도미노플라스티라 그래갖고 이게 360도를 다 절제를 한 다음에 이제 요 상체 피부랑 요 하체 피부랑 이렇게 연결하는 걸 말하고요. 이게 장점을 뭘까요? 장점. 물론 이제 허리선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도기어 현상이 없어요. 도기어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통상적인 복부 성형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옆구리 뾰족하고 튀어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 생기게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뭐 아예 안 생기는 분도 있고 조금 생기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독이어가 현상이 없고, 그리고 옆구리라든지 요 뒤쪽에 힙롤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리고 뒷면에 개인 좀 취향이 있겠지만 뒷면에 이렇게 봉합선이 자국이 보이는 것을 좀 꺼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확장형 복부 성형술이라 그래서 한 240도에서 270도까지만 절제하고 어쨌든 등허리 중앙선을 넘지 않는 그런 확장 복부 성형술, 익스텐디드 아브도미플라스티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백합꽃 복부 성형술인데요. 통상적인 복부 성형술을 해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옆구리나 아니면 윗배 살들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복부 성형술을 하고 나서 2차적으로 그 양쪽 허리 부분을 강하게 안쪽으로 당겨서 꼬매는, 그래서 요 백합꽃 복부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요 백합 앞에서 보면 이게 백합꽃 모양이라 그래서 절개 부분을 백합꽃 복부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장점은 이게 허리 라인이 대단히 좋아집니다. 대단히 좋아지고요. 단점은 뭐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요 가운데 중앙선의 배꼽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상처가 생기는 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요 정중 상처 앞부분에 이제 상처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술 상처랑 또 좀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받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확실한 거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많이 흐려지고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합꽃 복부 성형술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복부 처짐이 심하신 분인데 옆구리랑 그런 것도 1년 정도 지나면은 어떤 배 모양의 변화라든지 그런 걸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뭐 요거는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벨트형 더하기 백합꽃 복부 성형술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하신 분들은 한번 선택적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이거는 이제 풀 압도미플라스티, 통상적인 복부 성형술이죠. 이렇게 보면은 왼쪽 그림에 보면은 피부 마킹 보세요. 그러면은 그 복부 전벽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 요 정중선은 요 가운데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보면 이게 동그랗게 동심원을 그려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옵션입니다. 이게 지방흡입을 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방흡입을 곁들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리고 어떤 혈액 공급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이게 피부가 좀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흡입이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딱 할 부분 안 할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앞 복부 처진 살이 없고, 요 배꼽은 뭐 새로 만든 것이고, 이게 옆구리는 약간의 지방흡입을 해서 모양을 좋게 만든 경우, 그래서 요 배 상처는 한 1년 정도,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12개월 정도 지나면은 많이 흐려진다고 하고요. 주로는 이제 속옷 라인에 가려져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합꽃 복부 성형입니다. 이건 수술 직후에 딱 정중선에 수술 상처가 좀 신경이 쓰이죠. 어쨌든 보시면 이제 장점은 복부 전방뿐만 아니라 양쪽 옆구리, 피하 처진 부분도 조정이 가능가, 허리 라인이 대단히 좋아진다 그랬고요. 단점은 그 배 전벽에 수직 반응이 있고,
그리고 좌우 약간 미세하게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당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제 백합꽃 복부 성형술을 받으신 분들이 팔이나 다리가 같이 처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백합꽃 복부 성형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단지 피부 교정 효과는 미미합니다. 보통 이제 배를 당기면은 이게 장단지 피부들이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효과가 벨트형 복부 성형술보다는 적다는 것이죠. 수술 직후에는 정중선이 보이지만은 앞에 정중선이 보이지만은 요 자료 사진 갖고 온 거에 1년 뒤에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포스트 베리아트릭 서저리 페이션트, 그러니까 대사비만 수술을 받으신 분이 31세고 72kg를 감량하고 BMI가 28이 되었다. 그래서 복부 성형술, 백합꽃 복부 성형술 했다, 그런 내용이고, A번하고 C번은 그러니까 수술 전, B와 D는 수술하고 나서 1년 뒤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술하고 나서 효과가 좋은 경우죠. 이건 이제 백합꽃 복부 성형술의 교정 원리에 대해서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백합꽃 복부 성형술은 상하 당김뿐만 아니라 좌우 감음의 효과에 의해서 어떤 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고 좀 처진살이, 복부 처진살이 심한 경우에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벨트형 복부 성형술, 로어 바디 리프트라고 하는 하체 거상술, 거의 동급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위에 3개 그림은 수술 교정 전, 그리고 이 아래 3개 그림은 교정 후의 모습인데요. 이게 스킨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 피부를 절개하면은 이렇게 정중선은 안 나타나고, 그리고 노기어 현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없겠고, 그리고 허리선이 좀 더 살아나고, 단점은 이렇게 뒷면에도 약간 그런 수술 자국이 남는다는 것,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외에 여기 오른쪽에 장단점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장점은 광범위한 허리 부위 교정, 두 번째 약간 하지 거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수술과 그 다리 수술, 다리에도 처진살 수술을 단독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이 수술과 다리 처진살 수술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벨트형 수술을 하고 벨트형 복부 성형술을 하고 나면은 이 하지 거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동시에 원하는 경우에는 일단 먼저 벨트형 복부 성형술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경과를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지 거상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당연히 이제 수술 시간이 많이 연장이 되겠죠.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수술 중에도 자세 변경을 해야 되고요. 입원 기간도 그만큼 연장이 되겠죠. 그리고 상처 합병증, 크고 작은 상처 합병증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지방괴사라든지 아니면 그 피부 주위, 봉합 부위 염증이 상당히 좀 흔한 경우인데 대부분은 그 치료 소독하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측 당짠지 부분, 여기 미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하지 피부 거상술을 시행하신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2차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연두색 화살표를 보면은 겨드랑이 뒷부분, 어퍼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 벨트형 복부 성형술을 해도 잘 교정이 안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쭉 아래로 펴니까 교정이 되는데, 요 3번째 그림하고 6번째 그림에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절개선을 디자인한다. 어디 자를 부분을 그 피부에다가 표시를 하는데요. 이걸 스킨 마킹이라고 합니다. 이 스킨 마킹은 복부 성형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입원을 해서 입원 전날 그 외래 진료실에서 이런 스킨 마킹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벨트형 복부 성형술의 스킨 마킹이죠. 그림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는 마킹이고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벨트형 복부 성형술은 약간 하지 거상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피부 절제를 하고 벨트형 복부 성형술을 하면은 이 내측
아니지만은 전방이나 후방에 그런 장단지 피부 처진살이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셔널 풀이라고 하는데요.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스킨 마킹을 아래 위로 잡아당겨서 이 대퇴 안쪽 부위가 펴지는지, 만약에 잘 펴지면은 굉장히 같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진은 실제로 시행한 복부 성형술의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 위에 사진 보시면은 배 처짐이 좀 있고요. 옆구리 살은 별로 비교적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진찰상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복부 성형술 전 사진에서 이게 처진살이 있는 이 그림은 이분이 수술적인 치료로 한 40kg 정도 감량을 하신 분인데, 이게 배 처짐이 있어서 복부 성형술을 시행한 결과, 그러니까 통상적 복부 성형술이죠. 그래서 아래 같은 사진이 됐고요. 보면은 많이 그런 좀 호전이 된 것을, 처진살이 호전된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뾰록지 같은 거는 다 이제 이전에 체중 감량 수술을 위한 그런 복강경 자국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당겨지면서 이제 위치가 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왼쪽 그림은 복부 성형술 전, 오른쪽 그림은 복부 성형술 후입니다. 복부 성형술 전에는 전방으로 또는 옆구리나 뒷구리에 처진 살이 많이 있었고, 이분이 왜 살이 처졌냐 하면은 이 체중 감량 수술을 통해서 거의 한 90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한 160kg에서 70kg 정도.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근육이 위축되고 이제 처진 살이 좀 광범위하게 생겨서, 이분 같은 경우는 통상적 복부 성형술을 하면은 옆구리가 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백합꽃 복부 성형술을 시행을 했고요. 백합꽃 복부 성형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복부의 살처짐을 제거하는 동시에 이 전방의 정중절개를 통해서 양쪽 옆구리 또는 뒷구리 살을 가운데 정중앙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제 봉합을 하는 이제 그런 술식을 말하게 되겠고, 그래서 백합꽃 복부 성형술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은요, 보면은 앞쪽으로 그리고 옆쪽으로 뒤쪽으로 처진살이 많이 좀 정리가 돼서 약간 S라인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몸에 고유한 라인이 보이는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은 댓글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